안녕하세요. 돈 꿈사전자 마이크입니다.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지, 디자인의 기초 지식, 가장 기초의 기초적인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알고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키우면은 앞으로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마이클릿이라는 영어 출판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책을 직접 집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데 제 어릴 적 꿈은 그 디자이너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마 한 99%? 99%는 어릴 적 꿈과 컸을 때의 꿈이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제 어릴 적 꿈은 과학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과학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다가, 그러다가 국립국악학교에서 가야금을 하고, 대학생 때는 실용음악 작곡과랑 영어 영문학과를 하고, 그러다 여차저차 영어 강사도 하고, 이게 되게 길어지는데 그 제 인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링크를 넣어드릴게요. 여기 링크 주소 들어가시면 되고요. 제가 디자인을 처음 배운 거는 제 영어 책을 디자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서울출판예비학교라는 곳에 가가지고 디자인 수업을 들었어요. 그 디자인 전공을 한 친구들이, 직업을 얻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야 했어요. 저는 디자인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디자인 실력이 많이 늘었죠. 그렇게 하고 출판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도 꽤 오랜 기간 활동을 했었고, 꽤 많은 책을 디자인을 했어요. 좀 이따가 포트폴리오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할 텐데, 현재 디자인 일을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있진 않아요. 지금은 제 책을 만드는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은 제가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한테 디자인을 맡기셨던 분들 대다수가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싶어는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제 출판사를 운영하느라. 그래서 전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디자인 일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지는 못하죠. 그럼 디자인의 종류라 그러면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좁은 범위의 디자인이라 그러면은 어떤 물건의 형태라든지 외형을 만드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물건을 만드는 건 산업 디자인 쪽일 거고, 어떤 종이, 인쇄물 같은 경우에 편집 디자인이라 그러고, 그리고 뭐 건축 관련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인테리어, 그러니까 실내를 꾸미는 거, 그것도 디자인 쪽이라고 할 수 있고, 옷을 만드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의상 디자인 쪽이죠. 패션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디자인이라 그러면은 좁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외형을 만드는 것인데, 어떤 넓은 범위에서는 어떤 발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발명과 디자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어떤 가구를 디자인한다 그러면은 디자인 자체가 제품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현대에 오면 올수록 기능의 디자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디자인의 기능이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그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걸 고안해내는 것 자체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넓은 범위에서 봤을 때는. 제가 공부했던 편집 디자인만 했을 때도 과거에는, 옛날에는 디자이너라는 개념도 없었었고, 산업화되면서 어떤 디자인이라는 게 전문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한 거죠. 일반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전공도 생기게 되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현재로서는 모든 곳에 디자인이라는 게 참 침투하지 않은 게 없죠. 하다못해 학교에 리포트를 낸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적인 어떤 기법이 들어가 있는 그런 깔끔한 리포트랑,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만든 리포트랑 시각적인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끼친다고 봐요. 내용만 아예 볼 수는 없죠. 얼마나 편하게 그걸 볼 수 있는가, 그것도 거기에 관련이 되니까.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한다라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 창의력? 그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일에 대한 사랑과 그 디자인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거를 직접 쓸 사람들이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죠. 일을 준 사람, 그 고객에 대한 사랑,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열정, 고객에 대한 열정, 그 열정, 고객에 대한 사랑,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거기 하나를 더 붙인다라고 한다면 끈기가 필요해요. 디자인의 한 절반 정도는 어떤 창의적인 일이 아니라 되게 지루한 일이거든요. 특히 책같이 그 방대한 양을 편집할 때는 정말 끈기가 중요해요. 제가 어릴 때 그 설날인가 추석 전이었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1부터 1000까지 써라는 숙제를 내셔가지고 제가 정말 한 3일간 하루 종일 1부터 1000까지 쓴 경험이 있는데, 디자인 일이 어떻게 보면 그거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북 디자인, 편집 디자인 쪽은 하나를 바꾸려면 페이지를 전부 다 바꿔야 되잖아요. 물론 마스터 페이지라든지 전부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있긴 한데, 뭐 하나 바꾸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바꿔야 되거든요. 뭐 다운표 하나, 뭐 점 하나, 그런 것들이 1부터 1000까지 쓰는 그런 거랑 비슷하죠. 물론 설날 끝나고 봤더니 그 숙제 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잘못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제가 잘못 들었거나, 아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100까지 써오라는 말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머릿속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디자인 일이 자기한테 맞을지 다른 일이 맞을지에 대한 거는 자신한테 딱 맞는 직업 찾는 법, 제 강의를 또 올렸었거든요. 그 강의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디자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 기초적인 거를 왜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한테 강의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광고라든지 책이라든지 어떤 모든 문서들, 디자인된 것들을 보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나중 가가지고 디자인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게 데이터가 계속 쌓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이걸 좋게 느끼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바로 써먹을 수 있고 중요한 두 가지 사실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정렬에 대한 거예요. 정렬. 그러니까 편집 디자인 얘기예요. 정렬에 대한 거. 왼쪽 정렬, 그리고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정렬에는. 근데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더 많이 쓰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장 많이 쓰는 건 왼쪽이에요. 왼쪽이 가장 읽기가 쉽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가 왼쪽 끝에부터 시작을 하니까 문장이 읽기가 가장 편하고, 그래서 책이라든지 광고라든지 모든 곳에 왼쪽이 한 70% 이상이면은 가운데가 한 20% 조금 넘고, 그 다음 오른쪽은 한 5%만 되려나? 안팎인 것 같아요. 오른쪽 정렬은. 그만큼 오른쪽 정렬은 잘 안 쓰여요. 어디서 문장이 시작하고 끝나는지 알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읽기도 불편하고 디자인적으로 깔끔하지도 않고. 실제 제 포트폴리오 보면서 정렬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색깔에 대한 거예요. 뭐 색깔을 어떻게 뭐 배합을 하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전문적으로 배우실 때 하면 되는 거고,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은 디자인에 있어서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돼요. 요소를 최소화하면 최소화할수록 내용이 드러나거든요. 색깔도 마찬가지. 색깔을 하나만 쓸 수 있으면은 뭐 그것 가장 좋고, 많이 쓴다 그래도 한 두세 개? 절대 4개 이상 쓰면은 좀 어지러워지고 좀 웬만큼 잘 쓰지 않는 이상은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한 개를 쓰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고, 한 개나 두 개, 많으면 3개, 그 정도에서 대부분 해결이 돼요. 그래서 뭐가 바탕을 이루는 색인지, 뭐가 그 핵심 포인트를 주는 색인지,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그 디자인된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인 건 제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다시 왔습니다. 그 제가 2010년, 11년 이때 북 디자인 수업을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가 제 2일을 구하려고 프리랜서 디자이너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보여드리려고 만든 포트폴리오였었죠. 날짜를 보니까 2014년 7월 20일이네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됐네요. 이거 만든 지. 이걸 만든 이후에는 디자인 일을 거의 안 했어요. 이 날짜보다 더 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수정을 한 거기 때문에 5년 전,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5년 전까지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뭐 한 7, 8년 전에 만든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서울출판 예비학교에서 배웠던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색깔이 총 몇 개가 사용됐죠? 포트폴리오 표지네요. 그게 검은색, 형광, 하늘색하고 하얀색, 이렇게 3개죠. 정렬은 가운데 정렬에 포트폴리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 정렬로 날짜랑 오른쪽 우하단에 그 제 이름이랑 나와 있죠. 제 시안을 돋보이게 하려고 뭘 했었냐면은 기존에 있던 책을 다른 표지로 바꾸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데,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작가 1위죠. 쥐의 똥구멍을 꿰맨 여공. 이게 사실 그 상상력 사전인가?
네. 원래는 상대적이면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으로 나왔다가 지금 상상력 사전으로 현재 팔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이 그 읽는 책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렇게 짧은 글 같은 걸 모아놓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도 있고 자기가 모아놓은 글도 있고 그런 책인데 그 원래 시야는 똥구멍을 꿰맸다는 그 바늘과 실의 화살표와 그걸로 해가지고 약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 그런 느낌이었죠. 이거는 어디 정렬이죠? 이거 그게 봤을 때는 왼쪽 정렬이죠. 그 화살표의 그 실 기준으로 해서 왼쪽 정렬을 한 거예요. 색깔은 좀 많이 쓰긴 했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산만해 보이죠? 근데 이게 책 내용이 다양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일부러 이런 효과를 낸 것 같기는 해요. 다양한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근데 제가 만든 건 어떤 거냐면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 스티치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바느질 한 걸로 이렇게 하고 색깔은 까만색, 하얀색, 빨간색 되게 많이 쓰는 조합의 색깔인데 그래서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이 좀 섞여 있어 약간 지저분하긴 해요. 제목은 왼쪽 정렬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들은 오른쪽 정렬로 들어가 있는데 좀 특이한 거는 그 똥구멍을 실제로 책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출간됐던 책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한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여주려고 만든 거죠. 그리고 책과 세계라는 산림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시리즈, 산림 지식총서 시리즈인데 이것을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어떤 세계라는 거를 그 테두리에서 보여주고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다른 데서 가져온 거지. 책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계속 시리즈가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책 제목 글씨체는 똑같이 했고요. 그 오른쪽 정렬이죠. 오른쪽 정렬 책 타이포랑 이런 걸 봤을 때 꽤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산림지식 총서 중에서. 그럼 판문점이란 책인데 이거를 옛날 책이어서 제가 이렇게 바꿔왔어요. 판문점이 뭔진 아시죠?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계에 있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북한 주민이 거기서 쳐다보는, 그리고 어떤 철조망이라든지 그런 것, 어떤 가려진 그런 거를 이렇게 글씨로 해가지고 나타냈고 색깔은 이것도 똑같이 검은색, 하얀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썼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철조망을 좀 더 넣은. 그리고는 조선일보와 나라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사실 제가 보여줬던 시안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낸 거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시안은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PC통신으로 조선일보를 되게 많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일이 점점 좀 커져가지고 자기 직장에서도 이렇게 잘렸던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 폐간을 되게 주장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선일보 그 신문지를 꾸기고 뒤에 이렇게 마우스 이렇게 까맣게 뒤에 있죠. 나라는 부분에 상징적으로 나름 저는 이런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렇죠. 어떤 상징, 대비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색깔 같은 경우 여기 까만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잠깐 조금 들어가 있는데 거의 그 색깔은 그렇죠. 정렬은 왼쪽 정렬 썼죠. 왼쪽으로 쭉 정렬. 그리고 이거는 유엔을 당신의 무대로 만들어라. 이런 것도 왔었어요. 저한테 주문이 왔었는데 책으로 제가 만든 게 시안이 출간되지 못했었어요. 근데 시안을 만들어드리긴 했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출간됐던 걸 색깔은 이것도 하얀색, 파란색, 검은색 이렇게 세 개 썼네요. 정렬이 조금 지저분하죠. 가운데 타이포 있지만 오른쪽 정렬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왼쪽 정렬로 이렇게 하고 유엔에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유엔이라는 큰 글씨체, 그리고 유엔이라는 걸 무대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사람을 거기 올린 그런, 이렇게 출간되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리고 이건 아두이노 로봇이라고 그 어떤 키트를 여러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로봇을 만드는 그런 책이었는데 이게 실제 출간된 책이고 제가 시안으로 만들었던 거는 이런 책이죠. 그래서 로봇을 파트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조립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를 시안으로 드렸었어요. 이렇게 출간되진 않았지만 정렬은 왼쪽 정렬이고 색깔은 두 개 썼죠. 하얀색하고 하늘색, 그렇죠?
하늘색이라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긴 한데 어쨌든 하늘색이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제 저서 중 하나인데 1시간에 끝내는 영어 발음. 그래서 발음 키워드를 발음이라는 큰 글씨 안에 넣어가지고 발음 글자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운데 정렬이죠. 가운데 정렬. 색깔은 발음이란 큰 글씨는 노란색 계열의 그런 전체적인 색깔은 하얀색이랑 까만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죠. 단어 1000개랑 그 mp3 cd 부분에. 발음이란 부분은 형광색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검은색에 좀 더 확 튈 수 있게끔 에폭시도 거기에 넣었었고. 이런 본문 디자인 깔끔하게 그렇죠. 2도 인쇄로 해서 검은색하고 파란색은 사이언이라고 크게 디자인에 쓰는 색깔이 사이언, 옐로우, 마젠타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CMY 세 가지 색깔을 쓰고 그리고 세 가지를 섞으면 까만색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까만색이 똑바로 안 찍히고 까만색도 그 완전히 까만색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따라서 CMYK 이렇게 네 가지 색깔로 인쇄를 해요. 그래서 그 사이언색이랑 검은색으로 한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이것도 본문이고 두 가지 영어라는 영어 회화 패턴 책인데 이것도 제 저서 중 하나죠. 왼쪽 정렬했네요. 그리고 색깔은 까만색, 하얀색에다가 남자 여자 나눠서 남자는 사이언, 여자는 마젠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책으로 출간을 했었어요. 옛날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사이언 남자 부분이 나오면 그다음 이어서 여자 부분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거든요. 사이언 남자 부분이랑 여자 부분이랑 해서. 그러니까 뭐 남자인 경우 일반 동사, 여자인 경우에는 비동사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요. 그것도 제 저서 중 하나인데 나쁜 수능 영어라는 책이고 색깔은 하얀색, 까만색, 빨간색이죠. 디자인에서 어떻게 보면 강렬하고 어떤 게 보면 위험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색 조합 중 하나예요. 경고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걸 줄 수 있는. 제가 나쁘다라는 걸 상징화하려고 뭘 쓸까 하다가 모기를 썼어요. 세상에 모기 말고는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주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대요. 뭐 그 꽃을 이렇게 수정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꽃 나비랑 벌들이 꽃을 수정시켜서 열매가 맺히게 하잖아요. 모기들도 그런 역할을 일부는 한대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나비랑 벌이 더 많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없어도 굳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모기가 나쁘다고 생각해서 수능 영어가 나쁘다. 왜 나쁘냐? 영어 실력보다는 너무 점수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나쁜 수능 영어를 분석해서 수능을 빠른 시간에 점수를 잘 딸 수 있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모기가 계속 나와요. 본문에도 모기가 나와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피를 빨고 있는 모기랑 죽어있는 모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파란색이랑 빨간색, 그 사이언이랑 마젠타 이런 거고.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미츠보트란 책이죠. 그래서 성경 유태인들이 지키는 율법 613가지를 그 번역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먹이랑 은색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네요. 하얀색도 있긴 있는데 네, 먹이랑 은색, 하얀색 세 가지 색 이렇게 본문은 디자인이 돼 있어요. 이것도 제가 한 거죠. 아내는 밥이다라는 책인데 에세이 책이고 수필집인데 가운데 정렬이죠. 딱 보면 표지가 정렬은 하나만 써요. 여러 가지 섞어 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내용을 분리를 시킨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테두리가 쳐 있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항상 기본적으로는 한 개의 정렬만 쓰는 게 맞죠. 깔끔하고. 이거는 본문 디자인이죠. 이것도 제가 디자인했던 거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세로 쓰기 했네요. 오른쪽 정렬에 세로 쓰기. 중간 부분에 무슨 텍스트는 왼쪽 정렬이 돼 있어서 약간 지저분한 부분은 있는데 좀 얼굴이 이렇게 책을 삥 둘러지게끔 되어 있는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책이에요. 한국 곳곳에 있는 불상들 관련된 그런 책이어서 이런 디자인을 했었고 네. 이거는 4시간에 끝내는 영어 양지. 이거 제 저서예요. 아까 발음책 이후로 비슷한 제목과 비슷한 시리즈 책들을 계속 냈죠. 이것도 가운데 정렬에 까만색, 하얀색, 그리고 사이언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이고 파란색, 응용 패턴, 완성 패턴. 응용 패턴은 붉은색, 완성 패턴은 보라색 해가지고 세 가지 시리즈로 냈었어요. 본문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었고 이거는 어떤 게 그 시안이 됐는지 그리고 이거는 국어
책인데 편법의 왕도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셋 중에서 어떤 시안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왼쪽은 이소룡, 되게 어떤 무술 관련된 얘기들이 본문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소룡을 넣었었고, 가운데 건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가르치는 국어라 그러면은 편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사람이죠. 국어를 어떻게 보면 만든 사람. 그리고 오른쪽은 그 콜럼버스가 그 달걀 깨는 걸 생각해서 하얀 달걀을 좀 찾으려고 하니까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리알을 시장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깨가지고 사진 찍어서 만들었던 그런 시안이었어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됐냐면은 어떤 게 됐을 것 같아요? 바로 이소룡 이게 됐어요, 시안이. 그리고 4차원 국어, 이것도 국어책이었는데 4차원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뭐 우주선을 쓴 것도 있고 어떤 입체 표현을 낸 것도 있고 홀로그램 박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기존의 어떤 디자인에서는 조금 다른 벙찐 약간 그런 느낌을 내려고 했는데 뭐가 됐냐면은 이거는 가운데 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녹색 형광 쓴, 학생들이 이걸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4차원 시공초월 국어 비문학편. 이건 영어 관련 책이었는데 Thinker는 Thinker 영어 만점 생각 필독서.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를 개념으로 해서 뭘 어떻게 시안을 잡아야 될까 하다가 세 가지 만들었었는데 셋 중에 된 거는 좀 이거 됐었어요. 좀 인문서 분위기에 색깔은 하얀색, 까만색, 파란색으로 포인트 넣었네요. 이렇게 회색도 잠깐 있긴 있는데 어쨌든 하얀색, 까만색, 무채색이죠. 전반적으로는. 정렬은 가운데 정렬. 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질리지 않을 어떤 인문학적인 느낌의 그런 디자인 쪽이에요. 아, 끝이네요. 이 이후에도 디자인을 상당히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전에도 조금 더 하기도 했었고 이후에도 많이 했는데 다른 디자인들은 마이클리시 검색하시면 제가 한 책들 디자인 쫙 나오니까 다양하게 했어요. 다양하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네, 어쨌거나 마이클리시 검색해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는지 아실 수 있고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 왼쪽 정렬이라 그랬어요. 이게 표지다 보니까 주로 표지를 보여드렸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보통 왼쪽 정렬이 훨씬 많아요. 특히 본문 이런 거 다 포함을 하면은.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에도 기본 적게 쓸 수 있으면 적게 쓸수록 좋다. 뭐 다양한 색깔을 정 쓰고 싶다 그러면은 한 개의 색에서 톤을 다르게 해가지고 쓰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러니까 진하게 쓰는 거, 그러니까 빨간색을 진하게 쓸 수도 있고 좀 옅은 빨간색도 쓸 수 있잖아요. 분홍색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색깔에서 진하기를 다르게 해서 쓰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색을 좀 강하게 쓴다라든지 그러려면은 색을 많이 쓰시기보다는 많이 쓴다면 진짜 많이 써가지고 뭔가 다양한 느낌을 낸다라든지 그런 건 괜찮아도 아니면 되게 조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개만 색깔을 쓰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3개, 4개 이상은 되도록 쓰지 않는 거. 폰트도 마찬가지. 폰트도 1개, 2개만 쓰시는 거. 3개 이상은 절대 쓰지 않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폰트를 여러 개 쓰면 쓸수록 조잡해지거든요. 그런 요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자인이 조잡해지고 내용 전달이 잘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은 1개의 폰트만을 써가지고 하는 거죠. 어차피 그걸 크기를 다르게 한다거나 색깔을 다르게 하면은 그걸로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여백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내용 구분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폰트는 하나만 쓸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 2가지, 3개 이상은 절대 쓰지 마세요. 폰트 같은 경우에 색보다 더 적게 쓰셔야 돼요. 이걸 유의하시면서 나와 있는 그런 인쇄물들이라든지 모든 걸 보시면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 디자인을 정말 전공을 하실 때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배우실 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디자인 관련된 것들은 제가 연락처 여기 남겨놓을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디자인 관련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궁금하신 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강의, 아마 디자인 강의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디자인 강의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거 강의를 해드릴 수 있지만 다른 강의 위주로 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그런 메시지들을 저는 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영어 관련된 강의도 가끔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유튜브에서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